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미네이터 TV입니다. 자, 발전소라면 뭐라는 곳이죠? 전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전기.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별로죠. 자,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까요? 자, 따릉이 아시죠? 따릉이 보면 이렇게 페달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불을 켜요. 전구가 들어오죠.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이 따릉이에는 아무런 전기, 배터리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전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저희가 이제 돌리는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예요. 전자기 유도. 이게 코일이 있는데 이 자석을 돌려주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고요.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죠. 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여기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된 뭔가가 돌아야겠죠. 아까 그 전자기 유도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그걸 돌려주는 게 바로 이 터빈이라고 합니다. 터빈. 선풍기 같이 생겼어요.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회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 발전기가 돌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죠. 자, 그럼 터빈이 이게 어떤 거냐? 이 화력 발전소에는 증기 터빈을 써요. 증기가 뭐냐? 수증기입니다. 뜨거운 물이 이제 온도를 더 받으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어진 공기처럼 보이는 그게 바로 증기입니다. 그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와서 터빈을 돌려줘요. 그런데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주려면 엄청나게 빨라야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기를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뭘까요? 보일러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그런 보일러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 발전소의 규모가 건설 비용이 약 5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5천억. 여기서 보일러와 터빈이 3,500억입니다.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이 있어요. 이게 1,500억입니다. 고로 이 보일러와 터빈이 발전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일러의 높이는 한 건물 20층 정도 됩니다. 한 건물 안에 보일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보일러 건물이 보일러동이라고 하는데 한 건물 30층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보일러죠. 물을 끓이는 겁니다. 이게 석탄 그리고 공기, 이거를 가열을 해서 엄청난 열을 만들죠. 열원이 되는 겁니다. 열원. 그 보일러가 타는데 그 와중에 어떤 길을 내서 여기 통로에 물이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 물이었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받으니까 점점 이제 물에서 증기로 변하게 되죠. 이 보일러를 나올 때는 100% 증기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액체가 없다. 기체만 있다. 자, 그런데 보일러 높이가 30층 정도 된댔죠. 물이 갑자기 하늘로 30층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또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도 마찬가지로 선풍기 날개 같은 형상을 띠고 있고, 펌프는 반대로 외부에서 일을 줍니다. 외부에서 뭐 전기를 쓰든 뭘 쓰든, 전기를 쓰죠. 그렇게 전기를 써서 강제로 이 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빠져나간 물들이 엄청난 힘을 받고 보일러를 쓱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펌프. 근데 터빈에서 이제 나왔던 물이, 증기가 이제 터빈을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고온 고압이에요. 그런데 터빈을 지나면서 이제 대기에 노출이 됩니다. 압력이 꽉 차 있다가 갑자기 대기로 딱 나오면 부피가 팍 팽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사기에 손을 맞고 꾹 누르면
압력이 차죠. 그때 손을 딱 떼면 물이 빡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압력에 의한 부피 팽창입니다. 그래서 고압이 풀리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터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워낙 보일러에서 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펌프에 들어가 버리면 기체와 액체가 섞여서 펌프는 제대로 된 압력을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유압이 생성이 잘 안 되고 이게 기체가 차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게 되거든요. 힘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 것처럼 기체가 섞여 있으면 펌프가 제대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기체와 액체가 번갈아서 나타나면 이제 펌프의 날개를 때려 가지고 이제 펌프의 날개가 좀 부식되듯이 손상되는 그런 공동요 현상, 캐비테이션 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죠. 고로 이 기체 액체 상태를 순수한 액체, 응축수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는 말 그대로 응축기라고 하면 돼요. 열원을 다 식혀줘서 작동 유체가 순수한 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콘덴서입니다. 그러면 물이 순수한 액체가 되어서 펌프에 아주 무사히 도착해서 이제 다시 보일러로 순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일러에서 열을 받아서 순수한 증기가 되고 터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면 이 축에 있는 자석이 코일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전기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생성된 전기는 이제 변압기에서 아주 높은 볼트로 저장이 되죠. 변전소라고 하나? 자, 이렇게 화력 발전소가 구성이 됩니다. 자, 너무 더럽게 낙서를 한 것 같아서 제 블로그 2015년도 오래됐죠. 거기에 포스팅한 그림을 살짝 불러와 봤습니다. 보일러, 터빈, 컨덴서, 펌프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주기기입니다. 주기기. 그리고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화력 발전소의 기초 모델이 바로 랭킨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랭킨 사이클의 기초적인 간략도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서 어떤 공학적인 그런 계산식을 얻을 수 있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목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터빈의 일입니다. 이거를 WT라고 할게요. 터빈이 어떤 일을 하냐, 얼마나 일을 하냐, 그 양을 말하는 것이 WT입니다. 뭐 이렇게 점을 찍어줘서 초당 얼마나 일을 하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일단 WT라고 알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WT는 아웃풋이죠. 아웃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인풋, 뭔가를 해줘야 WT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인풋이 보일러가 있겠죠. 석탄을 때우고 가열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열을 얻는다,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거든요. Q라고 합니다. 이제 Q가 열의 약자예요. QB, Q 보일러. 그리고 저희가 펌프를 또 사용해서 물을 끌어올렸죠. 펌프를 돌리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거는 펌프를 통해서 일을 생산한 게 아니라 펌프에게 일을 썼다, WP,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제 컨덴서에서는 기체와 액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서 순수한 액체로 만들어야 되니까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그거를 QC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풋을 살펴보면 QB예요. QB. 이게 가장 큰 원동력이니까. 그리고 아웃풋이 터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펌프도 이제 아웃풋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에서 음수값을 갖고 있는 아웃풋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발전소의 효율을 알아보면 이게 efficiency,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은 인풋 대비 전체적인 일의 획득량, 아웃풋,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WT 빼기 WP. WP는 지금 절대값입니다. 양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QB, QC, QB. 그래서 빼기 QB분의 QC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연력학 1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전소의 효율을 알려면 QB, QT, QC, WT, WP 이런 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발전소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일러가 30층 규모의 보일러동이 있죠. 여기에 수많은 기기와 여러 가지 뭐 공기, 석탄, 뭐 이송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배관도 정말 다양하고 이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 배관에도 그 배관 물을 조절해주는 컨트롤 밸브, 그리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어큐뮬레이터, 이제 비상시에 저희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 밸브 등등 수많은 밸브, 배관, 기기 등이 있습니다. 자,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석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겠고요. 석탄을 저장하는 전초 기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일로, 코얼 사일로라고 하죠. 코얼이 석탄이고 사일로가 이런 저장 용기, 또 이 사일로에 적재를 하는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시스템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석탄은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하겠고요. 또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바로 팬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있던 공장에는 2개의 큰 팬이 있었어요. 키가 뭐 사람 한 2명 세운 정도, 넓이는 한 10m 정도 되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팬에서 엄청난 공기를 만들어 주죠. 덕트를 통해서 이동해 가지고 에어프리터, 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차가운 공기를 미리 데펴 놓습니다. 물론 보일러의 열을 재활용하는 거죠. 이것도 큰 선풍기입니다. 큰 선풍기고, 거기에 공기가 이제 들어가면 뜨뜻한 바람이 돼서 그제서야 이제 석탄과 만나서 점화가 되죠. 이 에어프리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었는데요. 금액이 100억 정도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100억을 책임진 거죠. 에어프리터를 다룬 회사는 영국의 한 회사였고, 나름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 주재원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슈퍼바이저가 현장에 입회를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상주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30만 원. 하루만 더 있어도 저희 회사가 이 회사한테 130만 원씩 하루에 매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임무는 최대한 빨리 이 팁을 빨리 얻고 빨리 지어서 이 슈퍼바이저를 보내버리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잡소리가 길었네요. 그렇게 점화가 되고, 점화 장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몇 층쯤에 있는데, 이제 가스를 통해서 점화를 시킵니다. 억지로 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이 어느 정도 붙으면 이제 석탄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사이클화가 되는 겁니다. 보일러가 엄청나게 타오르면 이제 물을 보내죠. 물이 끓는 과정을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TS 선도라고, 여기는 온도, 에너지를 뜻하는 엔트로피, 여기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곡선이 있어요. 이게 물의 삼중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여기가 임계점, 온도의 한계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응축수, 그러니까 물, 그리고 여기가 증기, 근데 과열 증기, 이쪽이 물 플러스 증기, 습증기라고도 해요. 습증기. 여기가 그냥 딱 증기예요. 증기. 물기가 없는 증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펌프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일러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펌프에서 힘을 받으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이제 올라가면서 또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까지는 다 물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는 압력이 다 같습니다. 이 빨간색 점에 있으면 이렇게 압력이 같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펌프가 이제 P1에서 시작해서 P2까지 압력을 올려요. 2까지가 펌프의 일입니다. 펌프.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죠. 온도가 올라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끓는 물이 딱 되는 시점. 라면 끓일 때 몇 도죠? 100도씨. 그런데 여기서는 압력이 훨씬 높아요. 저희 대기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도씨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물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물을 계속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과 증기가 섞인 상태로 끓으면서 물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다다랐을 때 물이 하나도 없어지고 증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 건도라고 하는데, 물이 얼마나 섞였냐 혹은 그 물에 증기가 얼마나 섞였냐 표현하는 그 단어를 건도라고 하고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보일러는 어느 정도 이제 터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끝낸 거예요.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은 여기까지 일을 하고 이제 터빈에서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대기압이라고 보면 되죠. 대기압. 그런데 여기서는 슈퍼히터라고 여기 보이시죠? 과열기. 보일러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보일러 동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러 동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제 과열기라는 시스템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증기 상태를 더 가열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이만큼 많아졌죠? 이만큼 효율이 더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대기압으로 간 상태에서 이제 물과 기체가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컨덴서에서 쫙 펌프까지 기체를 빼줍니다. 즉 그냥 냉각시킨다고 보면 돼요. 완벽한 물이 되는 거죠. 콘덴서의 원리도 간단해요. 쿨링 타워라고 있는데 콘덴서의 내부에 또 다른 물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에 있는 물이 이제 터빈에서 나온 물의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쿨링 타워로 보내서 쫙 비가 내리게 하거든요. 다 흩뿌리는 겁니다. 흩뿌리면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쫙 내려가겠죠. 그럼 거기 또 차가워진 물을 이제 모아놓고 그걸 다시 컨덴서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차가운 물이 보존이 됩니다. 그 차가운 물을 이제 터빈에 있는 물이 지나가면서 온도가 식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계속 돕니다. 여기가 보일러, 터빈, 컨덴서. 자,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면적이 바로 전체적인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엔트로피의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을 전혀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였습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공식을 유도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아까 말한 열 효율 있죠? 그걸 풀어 나가는지,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이공계적 수학 계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또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사실은 제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학도로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금까지 가시화시키지 못했고, 다른 곳에서 제 인생의 지향점을 계속 잡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공학도에 좀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언젠가는 공학
과학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무언가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다지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편집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